아직까지도 화장실 다녀온 이후에 손을 잘 씻지 않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약드라이브의 칼로리입니다. 자, 제가 여름에 먹지 않는 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김밥인데요. 제가 김밥을 안 좋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제가 김밥 좋아합니다. 만두, 김밥 이런 이제 약간 완전 식품 같은 느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양소가 골고루 다 들어 있어서 그래서 한 번에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음식을 제가 좋아하는데 여름에 김밥을 잘못 먹어서 식중독이 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름에만 김밥을 좀 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1년 12달 중에서 이제 여름 시즌에 식중독 환자가 굉장히 높아지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아무래도 기온과 습도가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식중독을 이제 유발하는 세균들의 번식이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식중독 환자들이 높아지겠죠. 최근 이게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이런 감염병이 증가한다라는 보고도 많이 되어 있는데 다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름 식중독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균으로 이제 살모넬라와 비브리오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름에는 이제 겨울에 비해서 이제 바이러스성 장염보다는 식중독보다는 이 세균, 박테리아에 의한 식중독 환자가 많죠. 특히 살모넬라 같은 경우는 육류나 달걀 같은 식자재의 어떤 매개를 통해서 사람에게 이제 전파가 되죠. 바로 김밥이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김밥에는 햄도 들어가고 고기도 들어가고 달걀도 들어가고 필수적으로 꼭 들어가는 식재료다 보니까 김밥에 의한 식중독이 흔한 이유고 이 원인균으로는 이제 살모넬라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 이제 비브리오균에 의한 식중독도 좀 흔합니다. 바다 수온이 올라가면은 이제 비브리오균이 바다에서 많아지면 생선이나 이런 회에 감염이 되면 이제 그걸 먹으면 또 이제 식중독을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균이 대표적인 여름에 발생하는 식중독 유발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살모넬라균은 이 식재료를 통해서 사람에게 전파가 주로 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예방을 통해서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김밥이나 이런 음식을 드시고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것은 바로 이제 화장실을 다녀온 이후에 손을 깨끗이 씻는 겁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에 손을 항상 청결하게 해야 된다, 손을 잘 씻어야 된다 캠페인들이 많이 생겼죠. 자, 하지만 아직까지도 화장실 다녀온 이후에 손을 잘 씻지 않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중 화장실 가신 다음에 문 앞에서 잠깐만 좀 지켜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을 안 씻고 그냥 나가는지 한번 지켜보시면은 아직도 꽤나 많은 사람들이 손 씻는 게 아직 습관화가 안 돼 있구나라는 사실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런 식중독, 장염을 유발하는 균들은 분변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화장실에서 대변을 보신 다음에 손을 씻지 않으면 손에 병원균이 묻어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손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조리를 한다거나 어떤 음식을 만진다거나 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전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살모넬라균 또한 이제 음식을 통해서 전파가 되기도 하지만 칼이나 도마라든지 식기류라든지 여러 가지 용기 이런 것들이 다 포마이트에 속하는데 대부분의 식중독이 마찬가지지만 살모넬라균 또한 식당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식중독 거의 절반 이상은 다 식당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을 하는 케이스인데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음식을 다루는 요리사라든지 직원들의 손 씻기 위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리를 직접 만지는 운반하는 이런 사람들이 손을 씻지 않고 물건을 만지게 되면은 그 음식을 방문한 여러 사람들한테 전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십 명, 몇백 명 발생을 하는 거죠.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요리사나 직원분들,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화장실 다녀온 다음에 손을 씻는 것이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반드시 씻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도 아직 좀 안타깝고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평소에 이제 육류나 달걀 같은 어떤 식재료의 보관을 좀 잘 해야겠죠. 아무리 날씨가 더우니까 바로바로 냉장고 보관을 좀 해야겠고 채소라든지 다른 식재료와 좀 분리해서 보관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 좀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대부분의 식중독균, 살모넬라균 마찬가지로 보통 한 70도, 80도 고온에서 5분 이내로만 조리를 해서 드시면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름식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고 되도록이면 조리를 해서 섭취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포마이트 말씀드렸죠. 칼, 도마 여러 가지 이제 물건들 이런 걸 통해서도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구나 물건들을 잘 소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이 소독제로는 이제 보통 염소계 소독제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차염소산 나트륨이 대표적이고요.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게 바로 락스죠, 락스. 이런 염소계 소독제들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모두 다 잘 죽입니다. 특히나 여름에는 이런 소독제를 잘 사용을 해서 기구나 물건들을 잘 소독할 필요가 있겠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손 위생도 중요하지만 뭐 손잡이라든지 문 같은 거 소독 잘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도 성분을 살펴보시면 다 염소계 소독제입니다. 차염소산 나트륨을 비롯한 대부분 다 염소계 소독제들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세균에 의한 식중독이든 뭐 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이든 그 증상은 좀 비슷합니다. 대부분 뭐 열이나 뭐 구토, 설사, 복통 뭐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죠. 사실 이런 증상들이 뭐 생명에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식중독을 경험하신 분들 중에서는 이제 죽다 살아났다, 아주 뭐 살이 뭐 몇 킬로 빠졌고 난 죽는 줄 알았다, 교소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르신분들이나 나이가 어린 영유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중독으로 인해서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뭐 며칠 고생하시다가 없어지기는 하죠. 식중독 증상이 발생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탈수입니다. 탈수. 설사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물이 계속 배출이 되기 때문에 몸에 수분이 부족해서 탈수 증상이 옵니다. 이런 탈수 증상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어르신분들이나 이제 아이들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인데, 수분 섭취를 해주신다든지 전해질 보충을 계속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음식 드실 때 날고 드시면 안 됩니다. 장염이나 식중독 오신 분들 몸에 좋은 과일 많이 드시려고 하는데 과일도 좋지 않습니다. 일단 식중독이 왔을 때는 드시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물도 가급적 끓여 드시는 게 좋겠고요. 날 음식은 피하시고 뭐 매운 거나 기름진 이런 자극적인 음식들, 인스턴트 음식들, 밀가루 음식 이런 거 피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관리하시다가 질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탈수만 생기지 않게 잘 대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식중독이 심하게 오면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고요. 네, 그래서 아직 무덥죠. 여름입니다. 8월이긴 하지만 9월달까지는 이런 여름에 흔한 세균에 의한 식중독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시고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지금 굉장히 전염병에 대해서 지금 예민한 상태인데, 호흡기 감염뿐만 아니라 소화기 감염으로 인한 식중독도 여름에 흔하기 때문에 좀 유의하셔서 건강한 여름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